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코치님,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게 무서워요. 제가 너무 착하게 행동하니까 만만하게 봐서 무례한 부탁을 막 시켜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 친절하면서도 나를 무례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기가 센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친절한데 기 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의 핵심만 다룰 겁니다. 표정과 발성입니다. 근데 이런 주제를 떠올릴 때 제가 딱 바로 생각났던 인물이 있었어요. 배우 남궁민 씨.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남궁민 배우의 말하기를 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하는데 나는 좋아해. 선배님, 선배님 걱정부터 하세요. 남궁민 씨의 말하기를 보면은 겸손하면서도 또 매우 솔직하고 이성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더라고요. 할 말을 다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나를 싫어하는데 나는 좋아해. 선배님 걱정부터 하세요. 이런 말들이 되게 기가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세다라는 것 정의 자체가 제 생각에는 어떠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관념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넘어가지 않은 그 끝에서, 넘어가진 않아요.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눈치가 없다, 윤리의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 적당히 눈치는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해지면은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 또 말을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균형이 중요하다. 이래서 인생이 참 어려우면서도 그것 덕분에 재밌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표정과 발성이 왜 중요한지 나눠보자면요. 같은 말이어도 전달이 완전 달라집니다.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잘됐네 라고 하는 말을 감정 없이 잘됐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밝게 잘됐네, 여유있게 잘됐네, 따뜻하게 잘됐네, 무겁게 잘됐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도 중요하지만 이만큼이나 어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궁민 씨 같은 대한민국의 수준급 배우들은 당연히 표정을 잘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샘플로 연습하는 것, 알아두고 따라하고 연습해두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궁민 씨도 웃는 얼굴이 무척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발성 톤도 안정적이어서 균형이 잘 맞아요. 이 발성 톤을 높게 하는 분들의 말하기를 듣다 보면은 약간 짜증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게다가 텍스트까지 공격적이다? 와, 그럼 진짜 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본다면,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것 좀 해봐.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아직도 못 끝냈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난 너 좋아해. 그래, 난 너 좋아해. 선배님 걱정부터 하세요. 선배님 걱정부터 하세요. 완전 다르죠.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말에는 서브 텍스트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서브 텍스트라는 말은 그 말에 숨은 의미, 속, 생각, 의도 같은 걸 말하죠. 그래서 표정과 발성을 잘 쓰는 사람들은 서브 텍스트를 잘 쓰는 거고요. 여기에 만약 텍스트까지 잘 쓴다? 그럼 금상첨화죠. 이런 얘기해도 좀 죄송한데 좀 진짜 완전히 적응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럼 제 얘기 그냥 계속 하려고. 그래. 약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연기를 못하는 사람은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연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 구간도 자신의 할 말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표정을 잘 사용하면서 목소리는 차분하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스피치 훈련하기 전에 습관이,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표정이고 세상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비관론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엄청 소심하고 방어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물론 편한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더 아시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편한 사람보다 불편한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많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안전한 가이드라인,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당당하게 나오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는 표정과 발성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표정과 발성과 같은 스피치의 기술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 씨가 여기 좀 그 소위 속된 말로 패션 근육이라고 하죠. 약간 가슴 라인 좀 이게 있고 뭐 약간 표현이 좋네. 패션 복근 좀 패션, 있고 옷은 편안하게 약간 입을 수 그런 있는. 느낌. 있어. 비슷한 옷도 입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표정은 생각보다 과학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보시죠. 표정 해부학인데요. 우리의 근육도 이와 같이 사용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분명 그림이고 심지어 사람의 모형이기보다는 약간 해부학적인 골격과 살 이런 것들에 대한 해부도잖아요.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 적나라한 모습인데도 인상이 좋아 보여요. 웃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표정은 생각보다 과학적이라고 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상의 존재들에게도 감동을 받게 하고 살아있는 존재들보다 더 사랑을 받게 할 수 있는 힘이 표정이기도 합니다. 가상의 인물에게도 이 표정을 넣어주면 생명력이 살기도 해요. 봐보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표정 보니까 캐릭터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가상의 존재들이 감정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까요? 깊이 따지고 보면은 없죠? 존재하지 않는 존재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깊이 따지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 기준에 무언가를 하면 그게 가짜가 진짜가 되기도 합니다. 무뚝뚝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다니는 사람보다 차라리 저런 캐릭터를 만나는 게 관계적으로 더 행복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표정은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면서도 과학적입니다. 여기에 발성이 중요한 이유는 표정은 웃는데 톤마저, 그러니까 발성 톤마저 높으면 가벼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이런 말을 진짜 자주 합니다. 표정은 따뜻하게 하시고 발성은 단단하게 하면은 사회생활에 되게 좋은 말하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친절하면서도 기가 센 느낌을 어느 정도는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거래와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좋은 거를 주면 상대방이 나한테 그만큼 좋은 거를 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걸 주면은 나에게 안 좋은 거를 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내 성격, 내 성품, 내 언어가 상품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이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신경 쓰면서 말한다는 건 결국은 나를 위한 이득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신경 쓰면서 피곤하게 왜 살아? 말을 왜 신경 쓰면서 너 어떻게 살아 피곤하게? 저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살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되는 일이 저는 훨씬 많았고요. 저의 수강생들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링크에 제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증명시킨 저의 강의 내용을 열심히 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주제들이 와닿았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